예, 중국의 산업 트렌드, 경제 흐름, 기업까지 저희가 매일 차이나 TV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도록. 너무 유용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당연히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중국일 텐데, 중국도 고령화 인구 절벽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게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이 14억 인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도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게 아마 지난 4월 28일 날 이제 그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랑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제 사전에 자료를 입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중국이 이제 발표할 건데 인구 14억 명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라 곧 인도가 될 것이다. 인도가 거의 육박하거든요. 네. 인도가 13억인데 제가 물어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많이 소개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중국이 이제 10년함씩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를 네. 하는데 올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 조사가 됐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전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 한 6만 명 정도, 그래서 14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2020년도 했을 때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구 절벽 이슈가 계속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중국이 이제 두자녀 정책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독생자 정책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했고 그런데도 계속 지금 줄고 있죠. 보통 중국 인구가 보통 한 1,400만 명, 4,500만 명 정도 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 인구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곧 이 두자녀 정책도 없어질 거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없앨 거다. 그러면 이제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 전문기관들 보고를 보면 2100년도 정도 되면 중국 인구가 한 10억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데 심각한 보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지금 뭐 자료 좀 보시면 2019년도까지죠. 한 14억, 한 5만,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 근데 중국 정부는 아니다.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곧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인구는 결국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본다든지 특히 이 디지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앞으로의 성장,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에서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주식, 산업, 기업을 이해할 때 더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구 변화의 구조는요. 별 4개짜리죠. 별 4개짜리. 2019년에 출생 인구가 1,465만 명이라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걸 덮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작년 자료를 기억하는데 뉴스를 봤어요.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줄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거보단 적습니다. 1,000만 명 정도, 1,100만 명인가 된다 그러는데 와, 중국가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서 1,100만, 서울 인구가 지금 그렇죠. 1,000만 명이 줄었거든요. 서울만한 그 출생아가 우리는 지금 30만 명 태어나서 지금 난리거든요. 야, 사이즈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 구조의 변화로 관련해서 중국도 1인 가구의 증가, 싱글 경제에 대한 기대가 우리도 지금 이 추세를 지금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산업의 트렌드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혼을 일단 안 하는 인구,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갖는 네. 그런 이제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작년에 중국에서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겨우서른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데요. 여자 3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을 맞이한 주인공인데 이게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 소개되면 한 70억 이상 조회수를 하던데 매우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이 드라마가 가지는 의미는 이 30대 여성이 겪게 되는 직장 생활, 결혼, 뭐 이혼, 육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힘든 과정을 그걸 설명해 주니까 많은 공감대를 얻었죠.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결혼번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한번 보면요. 2018년도에 중국 독신 성인 인구가 한 2억 4천만 명. 그 중에서 이제 정말 1인 가구가 7,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는 한 9,200만 명으로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년 이내로 4억 명이 1인 가구, 그러니까 싱글족이
사회를 바꾸는 중국 사회를 바꾸는 그러니까 싱글족의 대변혁 시대가 온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든 경제를 볼 때도 또 한 중요한 포인트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싱글족이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예. 그 이유를 저는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혼율 하락하고 이혼율을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거의 한 결혼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가 지금 이혼을 한다는 거고. 높은데요. 2019년도 중국 혼인 신고 건수가 한 947만 상 정도 되는데 이혼 건수가 한 415만 상 정도 되죠. 와.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 육박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조혼인율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뭐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조혼인율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혼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17년 연속 상승한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학력 골드미스의 반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성뉘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겨진 여성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한다면 노처녀, 뭐 골드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다 보니까 중국 이혼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혼을 누가 먼저 했느냐 70%가 여성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반란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막중한 혼수부단 남성들이 많이 아예 결혼을 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세계 큰 산을 준비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의 큰 산. 네. 큰 산이 뭐냐면 아파트, 자동차, 그다음에 일종의 결혼 지참금, 남자가 결혼 현금 예물을 그게 이제 한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있는 4억 명의 변화가 되는 중국 싱글 경제에 좀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중국 펫 시장, 반려동물 시장 엄청 예. 커질 거고요. 소형 가전, 화장품, 여행, 이런 취미생활 또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가장 핫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혼자 보는 그런 콘텐츠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추세 변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겨우 30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또 이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야 뭐 사는 게 팍팍하구나 혼자 살아 이런 얘기가 이 드라마는 이제 중국 정부가 보면 미운털이라 시즌 2는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 구조의 변화였고요. 자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님의 또 중국 주식 팁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 확인하겠습니다. 예. 를 파헤치기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겠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거래소가 몇 개 있으니까요. 상하이 증시에 있는 지수인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파헤쳐 보죠.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3대 지수, 중국 네. 전체 주식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3대 지수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각각의 이제 지수를 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참 쉽게 좋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제가 또 몇 개를 또 뽑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상하이 증시 지수를 이제 집중 하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의 전통 중심에서 신흥 산업으로 좀 이전하면서 예.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에 있는 구성 종목들도 매우 좀 세분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수들도 뭐 종목별로 좀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하이 증시거래소, 증권거래소의 지수 현황들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SSE라는 게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이야기합니다. 약자군요. 그렇죠? 네. 우리는 KSE 뭐 이렇게 하듯이. 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종합지수죠. 우리가 네. 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그럼 설명드릴 게 뭐냐면 SSE 50, 뭐 100, 180, 380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타 50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의 지금 각 지수별라고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SSE 50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SSE 50 지수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OSS 50 지수. 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좋은 대표 우량주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마오타이 우리가 많이 했던 은행주들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수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50 지수는 뒤에도 설명드릴 180 지수와도 연동이 되는데 한번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차이나 TV에 다뤘던 종목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량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지수에 들어가는 품목의 종목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50지수를 일단 보는 게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지수를 보면 코스피 200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100도 있고 300도 있어요. 근데 200을 보는데 중국 상하이 증시를 볼 때는 50개 우량 종목으로 대표되는 SSE 50이 가장 대표적이다. 예, 이거 보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되고요. 같고. 예. 일단 150 지수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A 준위에서 잠재력이 큰,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좀 좋은, 성장성이 좋은, 네. 그러니까 주가 우리가 퍼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율이 좀 높은 것으로 구성된 게 SSE 150 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SE 180 지수는 아까 SSE 50 지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정말 182 정도까지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시가총액 기비도 높고, 그다음에 실적이 양호하고 고배당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80 지수에서 선별을 해서 한 게 바로 메가캡 인덱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통 메가캡 인덱스는 보통 2천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종목을 우리가 메가캡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SE 메가캡 인덱스에 20개가 있는데 20개를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50에서 그중에 더 압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마우타이도 있을 거고, 여기 그죠?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했던 기업들도 많이 핑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그다음에 제가 했던 상하이 자동차 그룹도 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또 이제 나타낸 지수가 되겠고, SSE 380 지수. 네. 이제 이건 더 성장성이 높은 이제 신흥 우량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아까 보시면 처음에 나왔을 때 SSE 100 지수가 있었는데, 이 SSE 100 지수는 380 지수 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 중에서 영업력, 그러니까 증가율, 순자산 수익률 1위부터 100위까지를 끄는 게 바로 SSE 100 지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50 지수, 그다음에 180 지수 개념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수는 일단 전반적으로 보실 때 내가 관심 투자하는 종목 해당되는 종목이 어느 지수에 해당되는지 좀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수를 보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에서 많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스타죠. 우리가 커청반이라고 네, 커청반. 하는 네. 스타 50 지수, 그러니까 커청반 50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청반 상장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제일 높은 것들, 유동성 우리가 높은 큰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스타 50 지수도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지수가 되겠습니다. 중국 지수 파헤치기,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상하이 증시의 대표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도 한국거래소가 본사는 부산으로 가 있지만 네. 서울에 어쨌든 여기 중심이었고, 사실은 한국 증시를 부를 때 이제 서울 이제 스탁 익스체인지 이렇게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일본 우리가 도쿄 이러듯이. 그러면 중국은 왜 베이징에 거래소가 있고 여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상하이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됐고, 상하이나 센첸이나 이렇게 돼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가 제일 먼저 개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부분도 우리가 초창기 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상하이 증권사가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됐느냐.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거기가 먼저 돼서 그런 베이징에도 거군요.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먼저 시작됐고,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죠. 네. 그래서 이제 상하이나 전천이나 홍콩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개방을 먼저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고, 베이징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상하이가 또 금융의 허브로서 키우는 그렇죠. 전략적인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또 과정이 있었군요. 예, 중국 상하이 주요 지수들 파헤쳐봤고요. 이번에 이제 기업 얘기로 가겠습니다.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중국 기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기업인지 김다은 앵커 알려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교수님께 처음으로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 이름이 너무 다양한데요. 교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름은 링프바이오텍이었습니다. 이 링프바이오텍 네이버에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질 않고요. 링프바이오텍이 텐진 링프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서보 생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름들 전부 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질 않고요. 서보 바이오라고 검색을 하셔야 네이버의 차트가 열려집니다.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된 주식 가장 유명한 게 3대 기업이 있는데, 한 개는 링프바이오텍, 또 하나는 페이디 주식, 세 번째로는 중총 주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국에서 반려동물 관련주 중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앞서 중국의 시황 이야기했을 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했죠. 일명 반려동물 집사들이 늘어나면서 이 서보 바이오도 점점 수혜를 받아가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바이오 시가총액 2조 1,3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다루는 회사인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은 971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글벳과 함께 비교를 해보죠. 한국에서는 시가총액 이글벳 1,056억 원, 매출은 1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취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3조 3,300억 원 정도 보여지는데 반려동물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 사료들과 반려동물 이 용품들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2조 2,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예, 오늘 관심 기업 링프 바이오텍인데요. 검색에서는 서보바이오 테크놀로지. 예, 김다은 앵커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잘 씹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링프 바이오텍으로 통일을 해서 일단 가도록 하죠. 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관련한 기업이에요, 여기는요? 네. 원래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네. 그 동물 그쵸. 백신 이런 백신, 거였어요? 치료제, 제약, 의료, 치료 네. 이런 키워드로 이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전통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싱글 경제, 싱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펫 시장, 반려동물 시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제가 고민할 때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고 그다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걸 고민했을 때 바로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 링프 바이오텍 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동물 약품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은 앵커님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보라는 건데 중국의 이제 중국식을 도금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솔직히 네. 이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거는 중국식이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들이 이야기할 때 링프 바이오텍, 링프라는 게 대외적인 공식적인 네. 영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링프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링프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천진에 본사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생겼고요. 300개 이상의 동물용 의약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화학 제품들도 합니다. 바이오 제품 50여 종, 그다음에 사료 첨가제.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가요? 우리 모건식품과도 다 예.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식물 추출제 약 30여 종 보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구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이 신청 거래소를 투자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선천 차스닥에 등록된 기업입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또 확진 뉴스가 국내도 지금 그렇죠.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국내도 지금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핫하게 지금 이 동물 관련된 치료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펫 관련된 주들이 대부분 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이 포털도 이제 해외 기업들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포털에 계신 분들 서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우리 교수님 기준 따라서 링프 바이오텍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원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하면 사실은 그렇죠. 사실 북경 이러지만 베이징 이래야 됩니다. 그치. 지금 우리가 동경 그러면 안 되면 도쿄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링프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면 링프 바이오텍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좀 더 기업에 관한 이슈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한마디로 꼽으면 급성장이네요. 급성장.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쭉 관련된 네. 종목까지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일단 자본시장에서 지금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다 급상승입니다. 우리의 장외시장에 해당되는 게 중국은 신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신삼판에서도 지금 동물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100% 이상의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승장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 반려동물 관련주들이 지금 해외에 좀 상장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지난 3월 15일 날 이제 2020년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영업 매출, 그러니까 순이익을 보니까 한 20억 위안, 3,473억 정도 우리 돈으로 되고요. 전년 대비 한 36.4% 증가를 했습니다. 시총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말고 항상
그 관련된 줄을 보시면 그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데를 무조건 맞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관련돼서 반려동물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시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소득 전문직 1인 가구, 뭐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지금 중국의 2019년 기준 지금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국인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9년 기준으로 6천만 명이 넘습니다. 6,12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네요.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2019년도에. 네. 이게 전년 대비 한 472만 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8천만 명까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 그랬지만 사실은 14억 인구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데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 시장도 크지만 그 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네.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예. 우리가 싱글 경제 보셨다시피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네. 제가 여러 종 데이터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천억 위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화로 할 때 35조 원 이상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30년도 전망을 보니까 한 6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커져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고요. 관련해서 제가 반려동물 관련주도 좀 몇 개 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링프 바이오텍이고요. 이름 기억하지 못하시면 코드 번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시총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페이디 주식이 있고요. 가장 먼저 A주에 상장한 반려동물 식품 테마주입니다. 여기는 식품이고요. 링프 바이오텍은 이 메디칼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가 중총 주식이 있고 이것도 식품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산지송수나 화풍목업도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스톱이 가능한 게 바로 링프 바이오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링파이펫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링파이펫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지금 3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수의사 한 1,600명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내에 한 1,000개 정도 돌파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시장도 진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링파이펫이 글로벌 최대 식품계 마즈라는 데서 14억 위안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드린 오늘 우리 회사 링프 바이오텍이 2대 지주로 있는 링파이펫이 함께 들어옴으로써 전반적인 이 반려동물의 원스톱이 가능한 회사로서 성장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지금 보는 사진은 반려동물과는 치료제 관련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제가 투자 포인트로서 반려동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6, 7년 전에요. 저희 선배님이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한 그 사이트를 만들면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완전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상장 기업 가운데는 반려동물만을 다루는 식품이든 의료 기업은 없습니다. 이런 기업 올라오면 우리도 굉장히 주목받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링프 바이오텍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링프 바이오텍의 두 번째 키워드는 대표 유망주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림프 바이오텍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림프 바이오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올해 주가 상승률 50% 이상 전망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도 높게 평가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한 뭐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가축 축산, 업종들 호황, 다른 실적 성적 예상되고 R&D 비용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다음에 반려동물 경제가 계속 급속한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 그다음에 또 최근 한 달 동안 선구통, 즉 글로벌 자금들이 이 선구통을 통해서 이 회사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달 보시면 많이 들어온 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링프 바이오텍 상승 요인으로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중국 애널들이 꼽은 가장 대표 유망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링프 바이오텍의 3대 전체 매출액에서 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가축 치료제, 그다음에 가금류, 가축류, 백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반려동물 분야에서 뭐 전년 대비 성장이 꽤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 가금류, 가축, 뭐 돼지 뭐 이런 쪽에 전반적인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또 플랫폼이 크네요. 예. 세 번째 링프 바이오텍의 투자 키워드는 어떤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동물 백신 R&D. 네. 림프 바이오텍 저희가 오늘 포커스가 그 반려동물에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 회사는 동물 백신 R&D에 중국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원래 이거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거 있는데 동물 백신 중국의 수입, 그러니까 중국 동물 백신은 자국산보다는 주로 해외 수입산에 거의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보더라도 5년간 지속해서 지금 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나라 수입을 많이 하냐면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나라에서 하는데 특히 미국산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중 간 이슈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의 정책으로 가면 결국 이 림프 바이오텍의 백신을 쓸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는 자국산 동물 백신을 사용하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축 치료제 높은 수익률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중국 증시 유망세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5 플러스 극원 농반 전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암호를 적어 놓으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앞에 자를 따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그 국내 소비 전환 품목. 그러니까 보시면 국내 소비 전환이라는 게 수입에서 의존하는 품목들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품목.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백신 품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뭐 우리가 뭐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돼지 콜레라, 뭐 이 중국은 농업 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시장성은 우리가 훨씬 더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PR이 27배인데요. 글쎄 이런 업체에 대해서 27배가 뭐 PBR 배수가 높은 것도 같고 또 성장성을 감안하면 더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성장성이나 전망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림프 바이오텍 오늘 여러 가지의 성장성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네. R&D 동물 백신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도 보고서를 보더라도 올해 R&D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M&A를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A가 이제 지금 말하는 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반려동물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추세가 올해 또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 뭐 단기적인 측면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코너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인데요.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